태조실록 1권 총서 11 4번째 기사. 여러 원수들의 인장을 회수하다. 공양왕이 헌부의 청으로 인하여 여러 원수들의 인장을 모두 회수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15번째 기사. 태조를 다시 문화시중에 제수하였으나 사양하는 전문을 올리자 윤허하지 않다. 12월 다시 태조로서 문화시중 도총 중회 제군사로 삼으니 태조가 전문을 올려 사양하였다. 다만 덕을 헤아려 직위를 주는 것은 이것이 임금의 발금이 되고 총행으로서 공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의리에 합합니다. 만약 영화를 탐내어 함부로 나아가면 혹은 지회를 맞이하여 원망을 초래합니다. 이로써 소공은 권세가 급승하면 잊기 어려움을 근심했으며 채택은 공이 이루어진 사람은 떠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조정에서 시중의 임무는 주로 주나라의 총재의 벼슬이니 나라를 균등하게 함도 이미 어려운 일인데 음양의 조화를 지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은 국량이 좁고 얕으며 학술은 소략하고 거칠은 데다 가성은 이 해독을 퍼뜨리던 시기를 당하여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는 일이 있어 신과 사람이 함께 통분히 여기고 종묘와 사직이 거의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군사를 돌이켜 삼가 천자의 명령을 받들었으니 참의의 종자들은 저절로 멸망에 이르고 정통의 전승은 능히 흥복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곧 조정께서 몰래 도와주심이요 진실로 신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작업을 주신 은혜를 입어 이내 중외의 국사를 통솔하니 덕에 의하여 잘 다스려진 정치에 도움이 없으므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일을 실패시킨 근심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윤희와 이초가 도망해 중국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천자를 업신여기고 친왕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사적을 옮기고자 하니 김종현이 그 주모자가 되어 스스로 미혹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안위에 매여 있으며 신 자신의 이해에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숨은 것을 고의로 놓아주매 다만 반역할 것을 몰래 서로 모의하니 다만 신의 총리가 시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생각이 이에 이름에 조심하고 황공하여 그침이 없습니다. 요사이 우의정에 사면하게 되매 사사로이 마음속에 다행하게 여겼는데 지금 또 신을 시중에 임명하여 명령이 위에서 내려오니 몸둘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국기가 재건되어 문물이 다시 일어나니 스스로 큰 인재가 아니면 어찌 국정을 보자 하겠으며 무거운 덕망이 없으면 어찌 능히 인심을 진압 복종시키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신의 지극한 정성을 살피시와 신의 중한 책임을 벗겨주신다면 신은 마땅히 어진 사람에게 길을 피하여 관직을 비워두었다는 비난을 끼침이 없을 것이며 집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제사 지내 복을 비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왕은 윤허하지 아니하고 비답하였다.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함은 실로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고 도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림은 반드시 하늘을 대신하는 정성을 기다리게 된다. 그런 까닭에 그 몸에 거치는 나라의 안위에 관계된다. 경은 뜻은 풍상에 격려되고 기운은 삼광 오악에 타고났소. 예로부터 공이 왕실에 있었으며 지금에 이르러 덕이 백성들에게 입혀졌소. 납시를 북방 모퉁이에서 쫓아내고 왜구를 사방의 국경에서 섬멸하였소.
선왕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부터 위성이 그 사이에 거짓으로 왕위를 도둑질하여 사냥에 빠지고 주색을 즐기며 살육을 마음대로 행하여 완악하고 흉악한 짓을 크게 행하여 군사를 일으켜 장차 중국을 범하려고 하였는데 경이 영리와 순리를 밝게 알고 대의를 주창하여 돌아와서 종친과 여러 신민들과 모의하여 마침내 위성을 패출시키고 과인을 추대하여 나라의 터전이 거의 위태했는데도 다시 편안하게 하고 종사가 이미 끊어졌는데도 다시 이어지게 하니 공을 비교하고 덕을 헤아려 보매 옛날에 빛나고 지금도 빛나서 마땅히 우리 집에 길이 보자 하고 영광을 후사에게 전해야 될 것인데 어찌 여러 소인들이 몰래 간사한 계획을 꾸밀 줄을 기약했으랴. 이것은 실로 나에게 있고 경의 이유는 아니니 자기를 책망하는 데 깊이 뜻을 두고서 장차 그 형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경이 갑자기 전장을 바쳐 적임을 면하라고 하니 경은 비록 생각하기를 상심했지만은 나의 소망은 그렇지 아니하오. 원수와 고강이 이미 일체처럼 되었으니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더라도 감히 내 마음에서 있겠는가. 번거롭게 굳이 사양하지 말고 속히 그대의 직책에 나아가기를 바라오. 소공은 주나라의 정치가이고 채택은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 사람이며 가성은 신씨를 나타내고 참위는 신우 신창을 말하며 삼강은 일월성을 말하고 오악은 동악 태산 서악 화산 남악 형산 북악 향산 중악 숭산을 말한다. 납시는 나주를 말하고 전장은 전문을 말하며 원수는 임금을 말하고 고괭은 신하를 말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16번째 기사. 오군을 없애고 3군 도총제부를 만들어 태조를 도총제사로 삼다. 공양왕 3년 1391년 신미종월 오군을 줄여 3군으로 삼고 도총제부로서 중해의 군사를 통솔하게 하고 태조로서 도총제사로 삼았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17번째 기사. 사직을 청하는 태조의 전문과 윤허치 않는 비답이 오가다. 3월 태조가 전문을 올려 사직하고자 하였다. 신은 용렬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별다르게 대우하는 은혜를 입어 직위는 항상 장상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들끌만한 도움이 없으니 마땅히 현인을 등용하는 길을 피하여 임금의 밝은 정치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정성을 다하여 다시 천총을 모독하였으나 매양 윤허를 받지 못하니 조심하고 두려워함이 더욱 심합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일은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만 그 임금과 신하의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고조는 창업한 군주로서 사람을 알아서 잘 임용하였지만은 공신을 대우하는 데 이르러서는 식견이 있는 사람은 그 결점에 불만이 있었으며 광무제는 중흥한 군주로서 호구를 망라하여 한 왕조를 강복하고 또 공신을 잘 대우하여 그 종말을 보존하였으니 뒷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잘함을 칭찬하였습니다. 그 공신은 한신과 주발도 마침내 장량의 그 종말을 보존한 것만 갖지 못하고 구순과 등운도 오히려 음자릉의 고절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신이 비록 배우지 못하였지만은 장량과 음자릉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광무제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병신년 6월에 선부인 신 이자춘을 모시고 현릉에게서 명령을 받아 쌍성을 평정하고 옛 강토를 수복하고는
남은 힘을 빙자하여 땅을 넓혀 청주까지 이르러 번진으로 삼고 동쪽을 돌아볼 근심이 없게 하였으니 현령께서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신의 아버지를 영록대부 판장작 감사로 삼고 그대로 삭방도 만호로 삼았으며 또 신을 차례를 밟지 않고 발딱 승진시켜 나이 30이 되기 전에 직위가 제보에 이르렀지만 아무런 보좌할 것이 없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진년에 이르러 가승이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니 사람들이 감히 가난한 사람이 없으므로 장차 사직이 전복될 지경이었습니다. 신이 맨 먼저 대의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일이 있어서 다시 종사를 편안하게 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군사를 마음대로 부렸다고 하며 다시 기사년에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위성을 멸망시키고 진성을 회복시켜 능히 종사를 바로잡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국가의 실권을 잡았다고 하며 지금은 통제 군사가 되어 군사를 기르고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서 간웅을 진압 굴복시키고 왜구를 몰래 소멸시켰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군자를 소모시켰다 하여 무리가 분분하니 변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은 세 가지의 불행한 일이 있으니 공은 작은데 상은 커서 남에게 끓인 바가 된 것이 그 한 가지 불행이요. 사직을 보존하고 정통을 회복하고 도적을 금지시킨 등의 일에 조그마한 도움이 없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은총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 두 가지 불행한 일이요. 예로부터 공과는 서로 가리워질 수가 없는데 고집이 세고 명민하지 못하여 용기 있게 물러가지 못한 것이 그 세 가지 불행한 일입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게 되매 진실로 황공합니다. 이유는 말하기를 신하는 은총과 이익을 성공이라 여기지 말라고 하였으며 채택은 말하기를 사시의 질서는 공을 이룬 자는 떠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곧 자연의 이치입니다. 신은 마땅히 오랫동안 현인의 등용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바라옵건대 전리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존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공신을 시켜준 덕으로 유독 광무제에게만 혼자 칭찬 듣게 하지 마옵소서. 왕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비답하였다. 대신의 한 몸은 국가의 흥합과 쇠함에 관계되고 백성의 근심과 기쁨이 매여 있는 바 직 이미 이처럼 무거우니 거치를 가히 할 수가 없어 이로써 소공이 돌아갈 것을 고하려는 마음이 있고 주공은 임금을 후하게 보좌하려는 의리가 있었소. 경은 산천의 기운을 타고난 불세출의 인물이요 사직의 원훈이 되는 신하이요 국사를 위하여 사사를 잊으니 충성이 해를 꿰뚫고 대의에 의지하여 신의에 편안하니 공업은 하늘을 떠받들었소. 이에 선왕의 때부터 과인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대의 힘을 내어 우리나라를 안녕하게 하였소. 무진년에 중국을 침범하는 군사를 저지시키고 기사년에 난리를 평정하는 계책을 정했으니 국군이 이로써 다시 이어졌으며 백성이 이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었소. 또 그 군병을 훈련 양성하여 국가를 방위했으니 이리 모두 천리에 합하는데 마음이 어찌 남의 말을 돌보겠는가. 은총의 지위를 잇기를 놀란 것과 같이 하니 경의 자식이 처신은 잘하지만은 모의를 합하고 정사를 같이 하는데 나에 맡길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엄자령의 고절은 광무제의 일로서 맡기지 않으며 유후에 가바림에 한나라가 그 편안함을 이루었으나 옛일로서 지금의 일을 비교하건대 형세가 다르고 일이 다르니 마땅히 그 주기를 안정하여 나의 마음에 부합하게 하오. 구수는 후한의 광무제 때의 명신이고
등우는 후한 광무제 때의 명신이며 음자릉은 후한의 음강의 자이며 어릴 때 광무제의 친구였는데 광무제가 즉위하자 성명하고 숨어 사는 것을 광무제가 찾아간 대부를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춘산에서 응거하였다. 가성은 신우를 나타내고 위성은 신씨를 나타내며 진성은 왕씨를 나타내고 유후는 장량을 말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18번째 기사. 사직을 청하는 태조의 전문가 유놓지 않는 비답이 오가다. 6월 대간이 상언하기를 우현보는 죄가 이색과 같은데 지금 이색이 이미 편직되었으니 마땅히 모두 먼 곳으로 귀양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소가 무릇 3번 올라갔으나 모두 전중에 머물러 두었다. 우리 전하가 이때 우대언이 되었는데 공양왕이 명하여 태조의 저택에 보내어 대간을 금지시키도록 청하니 태조가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일찍이 내가 대간을 사주했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드디어 전문을 올려 사직하기를 모든 정치가 잘 되는 것은 명철한 군주가 재상을 선임하는 데 있고 온갖 책임에 모이는 바는 마땅히 수요만 채우는 신하가 현인을 추천해야 되니 진실로 의를 잊고 영화만 좋아한다면 이것은 사정을 위하여 덕에 누가 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저는 신은 기국은 작은데 책임은 크니 일은 정리하는 데도 비방은 일어납니다. 비록 관중처럼 신임을 얻어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더라도 증서 취하지 않는 바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정성을 다하여 다시 천충을 번거롭게 합니다. 3월에 신에게 문화시중을 2번째 제수하시니 언총 이후 하시어 이에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잘못 윤호된 하교를 받들 때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실로 깊어싸우며 더욱이 관직을 비워둔 비난을 끼치게 되며 두려움과 근심이 더욱 무겁습니다. 하물며 본디부터 병이 있으며 또 마땅히 영만을 경계해야 하니 만물의 생성을 관찰해보면 사시가 차례를 번갈아 하는 데서 유래된 것을 알았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을 넓히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베푸시어 신의 지극한 정을 불쌍히 여기시와 신의 사직을 허락하신다면 신은 삼가 한적한 곳에서 병을 휴양하여 중흥의 공을 길이 보존하고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상수의 축운을 항상 바칠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좌대언 이첨을 명하여 가서 유지를 하게 하고 이내 비답을 내리기를 한나라의 편안함과 위태함은 메인바가 중대하니 대신에 거취를 경솔히 할 수가 없어 어찌 영만을 경계하는 데만 절개를 힘써서 몸을 보존하여 물러가기를 원하고자 하는가. 경은 산천의 정기를 타고난 불세출의 인물이요 1월 같은 고충으로서 대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국가가 다시 편안해지고 명분을 바로잡아 계책을 정했으니 신과 사람이 곧 기뻐하였소. 이 새로 건국한 이 시기에 이르러 경에게 임금을 보좌하는 재간에 폐를 끼쳐 바야흐로 정사를 함께하여 태평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찌 사직을 핑계하면서 면하기를 도모하는가. 비방이 일어나면 도리로서 풀게 할 것이며 병이 심하면 마땅히 의술로서 다스려야 할 것이니 쥐기를 내놓아 편안하게 거치할 필요가 없이 능히 정신을 즐겁게 하여 잘 보존할 것이요. 이미 3번이나 사양했으니 다만 조금 안정하기를 바라오 하였다. 태조는 아뢰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신으로 하여금 함께 모의하게 하고 변경에 급한 일이 있으면 신으로 하여금 외모를 맡게 하여
신의 할 수 있는 일로서 책임지운다면 신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지금 신이 임무는 크고 직책은 무거워서 이미 능히 감내하지 못하겠는데도 게다가 병이 번갈아 침노하오니 원컨대 의약을 써서 스스로 보양하겠습니다 하였으나 공양왕은 윤허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일어나게 하니 태조는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고는 또 전문을 올리기를 신이 무진년의 대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위성을 폐위하고 진성을 세웠으나 이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의 시기함을 입었습니다. 또 창을 세우고 우를 맞이할 적에 윤희와 이초가 함께 모의한 것이 정흠이 이미 명백한 까닭으로 대간이 자기들끼리 소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을 뿐인데 신이 어찌 감히 사주하였겠습니까? 지금 신에게 명하여 대간을 금지시키게 하니 이것은 신이 대간을 사주시켰는가 의심하는 일입니다. 신은 재주가 없는 사람이므로 큰 임무를 감당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혈량을 뽑아 신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며 공양왕이 전문을 보고 우리 전하에게 이르기를 시중의 전문 가운데서 진술한 것은 모두가 나의 생각 밖에 나왔다. 내가 무능한 사람으로서 외람때의 왕위에 있는 것은 오직 시중의 추대하는 힘만을 믿었을 뿐이므로 시중을 존경하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는데 시중께서 어찌 나를 저버리겠는가. 창을 세우고 우를 맞이할 적에 윤희와 이초가 함께 모의한 사람들은 이미 전년에 의논하여 정적의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특별히 이들을 사죄했으며 시중 또한 그렇게 여겼던 것인데 지금 대간이 다시 사죄 전의 일을 들어 죄주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경으로 하여금 시중에게 고하여 시중이 만약 대간을 보게 되면 이 뜻으로 계유하기를 청할 뿐이니 경이 시중에게 어떻다고 말하였기에 시중이 굳게 사퇴하고자 하겠는가. 만약 시중이 사직한다면 내가 또한 어찌 감히 이 자리에 편안히 있겠는가 하면서 이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가리키면서 맹세하였는데 말의 취지가 매우 간절하였다. 곧 우리 전하로 하여금 가서 관직에 나아오도록 계유하게 하였으나 태조는 끝내 정사를 보지 아니하였다.